자, 추석들 잘 지내셨죠? 이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휴일이 2번 겹쳐서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나라 걱정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요즘 나라 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그렇지 않은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이북과 친해지면 좋아지는 줄 알고 이 대범한 인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노인네들도 찾아다니면서 이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퍼주라고 퍼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나이 먹은 분들 또한 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많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나라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무데나 오줌을 두고 자유다 하고 자유를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담벼락에 오줌 누는 것을 보고 야단을 치면 내 자유다 하고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옛날에 외정시대 때, 일본시대 때 하도 구속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온 억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말의 뜻만 믿고 행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유다 이게 내 멋대로 한다 이게. 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실 정공법입니다. 정공법. 정공법은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묘한 꾀나 모략을 쓰지 않고 지켜야 할 나라나 백성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정공법이에요. 그러자면 당연히 싸우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욕심이 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공법을 하려면 싸우는 사람의 욕심이 배제되어 있어야 해요. 개인적인 욕심은 자의식의 꾀를 통해 상대를 속이려고 하지만 정공법은 영혼을 통해 떳떳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영혼에 거리낌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진실을 정의라고 하며 이 말은 행동이 어딘가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공법으로다가 우리가 먼저 정공법, 그 다음에 이제 기공법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공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그 외부 세력한테 당하고만 살아가지고 정공법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마음가짐을 잘 몰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세계 경제는 11위권에 돌입한 나라입니다. 이 지금 지구 안에 수백 개 국가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11번째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폰이나 또 아니면 일본 제품 등에서는 우리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업을 합니다. 예. 또 자동차 등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AS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해주던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나라의 AS 혜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BMW가 됐든지 뭐 벤츠가 됐든지 뭐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차도 다 가져가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갖다가 막 적당히 막 공장에서 막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떳떳하게 걔네들은 해요. 니네가 망가졌으니까 가서 고쳐라는 걸. 근데 우리는 무슨 고쳐주면 굽신굽신거리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는 세계 경제 제6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11번째. 일본은 3위권입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는 여러분들도 요즘은 블루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일본 제품 중에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 불어, 사우디아라비아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표현 우리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들으면 되고 중국이나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불란서 사람은 불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뒤진 나라까지 언어가 제품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 한국어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요즘은 전자제품은 우리가 더 많이 팔려요. 그래도 쟤네들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아이폰도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처음 판매 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팔 때는 우리 한국을 안 팔아요. 예. 전공법을 알고 또 갖춘 우수한 민족은 이럴 때 그 아이폰이나 일본 제품을 앞질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럴 때면은 이상하게 이해심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 국가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이해 아닌 이해로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선 거지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땐 저것들은 병신이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김정은이가 지 입으로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스운 짓을 골라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기, 나라의 국기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예. 그리고 태극기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그러나 태극기에는 못 미치는 또 다른 국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기인 육망성입니다. 저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 위에 있는 파란 거하고 밑에 있는 파란 거는 저 사람들이 뭐고 기도할 때 쓰는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고, 그 가운데 저 마크가 이스라엘 마크예요. 저게 태국 마크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영국이 일본 국기가 좋다며, 왜냐면 영국 국기도 태양을 가리키는 거고 일본 국기도 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기를 영국에 팔라고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속 좁은 식견으로 부러워한 것이지 사실 가장 위대한 국기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일본 국기는 태양을 뜻합니다. 지구를 비추며 하늘에 떠있는 태양. 영국은 그것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우주의 생성과 작용을 담은 국기는 우리나라의 태극기뿐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육망성 국기도 전 우주를 뜻하며 그 작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비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저 국기는 우리나라 태극기에 비하면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저건 우주를 뜻하는 거고 우리 태극기도 전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나라 땅덩어리 뭐 이런 거 정도가 태양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기는 우주 창조와 그 작용 그리고 그 존재를 모두 말하고 있는 그런 국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전체를 담아놓은 국기인 것입니다. 별 하나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담아있는 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태극기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태극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자 단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장점이자 단점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기운입니다. 이 땅도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기운은 청년기, 즉 땅 기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중에 우리나라 땅 기운은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청년기와 같아서 그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각자 그 기운이 모두 강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다 강해요. 개들도 강해요. 그래서 서로 뭉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것끼리는 잘 안 뭉치죠. 예,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우주는 그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 우주는 자체가 없는 것 같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극은 두 가지 에너지를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무극 안에서 두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 두 가지 에너지가 바로 태극입니다. 예. 지금 저 마크가 태극입니다. 우리나라 마크. 이 태극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빨간 것과 파란 걸로 나뉘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한대 마크가 칠해 있어요. 그렇죠? 왜 가운데 찍어서 2등분 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대 마크처럼 되어 있느냐? 저것이 작용을 뜻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끌어온다는 건 잡아 당겨온다는 뜻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극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태극기가 표현 못한 것이 있다면, 태극기 표현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무극인 우주가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여기 안 담겨 있어요. 네. 무극은 무극이잖아요. 무극. 아무 극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태극이 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 있으려면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우리 태극기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밝힌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보여주는 육각 모양, 이스라엘 국기가 보여주는 육각 모양이라는 것이 아까도 보셨지만, 예. 자, 별이 아니라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 보면 육각이죠. 예, 저 육각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국기가 보여주는 육각 모양이 바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공간이 육각형이 되면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쉽게 표현하면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것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자, 위로 뻗어나가는 정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삼각형과 그 다음에 밑으로 끌어당기는 역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게 삼각형 두 개예요. 하나는 위로 향했고 하나는 밑으로 향했고,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런 국기가 되는데 이 모양은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육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역삼각형은 끌어당기는 에너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육망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겹쳐 놓으면 그 안에 육각형인 헥사곤이 생깁니다. 육각형이라는 것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결국 헥사곤이라는 형태가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기운을 태극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극에서 육각형 형태의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육각형이 생기면 저 안에서 음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20도, 마이너스 20도나 마이너스 한 30도쯤 갔다가 다시 영상으로 와서 4도씨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각형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눈 같은 걸 보면은 눈송이가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온도 안에서 헥사곤이 생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저렇게 육각형이 생겨서, 육각형 모양이 생겨서 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빨아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태극 안에 작은 동그라미,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저 안에 저 동그라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게 무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극 안에서 저렇게 태극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설명보다는 차라리 육망성이 더 정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이렇게 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다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태극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어떨 때는 길게 만들어 놓을 때는 모양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완벽한 태극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다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아닌 육각형 모양 안에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온 우주를 완전하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면 태극기를 저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태극기와 육망성은 우주와 그 작용을 설명해 놓은 국기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국기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곧 이 나라 땅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북이나 우리나라 뭐 한반도기라는 걸 만들어서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국기라고 할 수 없죠.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염원의 표시일 뿐 이것이 국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때 통일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지금의 태극기를 육각 태극기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다 완성된 태극기로 바꿀 망정 절대 태극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안에는 전 우주 그리고 전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국기입니다. 예. 이걸 지켜야지 이걸 안 지키고 저렇게 기도 기같이 하는 것처럼 긁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을 터득하면 그것은 사실 대단한 발견이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거,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7대3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뻗어나가는 게 70%고 끌어당기는 게 30%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계속해서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기운을 뭉쳐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뭉쳐놓으면. 반면에 이 세상 물체들이 부서져서 없어지면, 즉 여러분들도 죽어서 없어지면, 이 물건들도 망가져서 없어지면 그것은 다시 무극으로 되돌아갑니다. 우주는 이렇게 끊임없이 작용하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존재 자체는 무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작용하는 것 안에서 보면 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부서졌다 뭐 했다 뭐 반응하는 것 같지만 전체 우주는 변함없이 그대로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극 속에 작용하는 두 가지 작용을 우리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땅 기운은 청년기처럼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나 강하고 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라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은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강하고 또 빠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누구나.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표현할 때, 한국 사람을 부를 때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빨리빨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 보세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만 보면 걔네들이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의 땅 기운은 이렇게 강한 기운으로 뻗어나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싸워요. 우리끼리. 우리나라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걸 외국한테 보여주면 걔네들도 배울 텐데 그걸 안 하고 우리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밤낮 우리끼리 싸워요. 밤낮 싸워요. 아주 한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태어나면 아주 지겨워서 못 봐요. 그리고 우주 공간이 팽창하듯 뻗어나가는 땅 기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나라가 분열되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나라가 분열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며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만연했었어요. 사람들은 땅 기운의 영향을 몰라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기운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아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한테도 좋은 거 많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뭉쳐야 된다, 이런 자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왜 그런지 그냥 생긴 대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까닭을 알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뭉쳐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하면 막강한 힘이 되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나누어 생각하지 말고 또 이런 파벌을 빌미로 이북처럼 개인이 독차지하지도 말고 마음 없이 마음을 뭉쳐 위대한 국가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없이 마음을 뭉치는 것을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가화만사성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국에 옛날에 어느 두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도우면서 한평생 같이 보내 둘이 똑같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장관급, 둘이 똑같이 장관이 됐어요. 또 재산도 비슷하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서 비슷한 나이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그 각자는, 그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도 아버지 대해서처럼 아버지 친구네 식구들과 서로 협력해서 한평생을 화목하게 살도록 해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두 친구는 똑같은 유언을 자식들한테 남기고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죽은 지 한 15년쯤 지났을 때 한 친구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서 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다른 친구의 아들은 뭐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려받은 재산도 거의 다 까먹고 집 한 채와 약간의 재산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그 아들은 잘 되는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잘 되는 친구 찾아가서 이 잘 안 되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봐, 자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하셨나? 그러니까 자네 식구들과 잘 협력해서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하셨네. 그렇지, 나도 그랬네. 자네가 그 말을 잊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자네는 계속해서 잘 되는데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제발 그 잘 되는 비결 좀 가르쳐 줄게. 잘 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실행해 볼 수 있겠나? 아, 가르쳐는데 하지 당연히. 알았네, 뭔가? 그 비결은 지금 집에 가거든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중에 큰아들한테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다가 매어놓으라고 하게. 지붕 위에다가.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그 큰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잘 안 되면 자네 부인한테 소금 한 가마니를 지고 나가서 앞길 냇물 속에다가 2시간 정도 넣었다가 꺼놓도록 하게. 아, 그게 비결인가?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렇네. 만약 그래서 자네 아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잘 되지 않으면 그때 전 식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담장 밖에서 지켜보도록 하게. 그리고 내가 손짓하면 그때 모두들 들어오게. 알았네, 고맙네 하면서 그 친구는 좀 비결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식구들을 불러놓고 오늘부터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하면서 큰아들한테 야,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에다 매어놓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벌써 망령 나셨어요? 할 일 없으면 들어가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송아지 한 마리 그 지붕에다가 매달아 놓으려면. 다시 부인을 보고 여보, 소금 한 가마니를 앞길 냇물에 2시간 정도 넣었다 꺼내오구려 하니까 부인은 날카롭게 쳐다보며 이 사람이 정신이 아주 돌았나 보네 하면서 소금을 물속에 넣으면 다 녹아 없어지지 남아있어요? 하며 획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값은 거의 금값만큼이나 비쌀 때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두 방법 모두 실패하여 식구 모두를 데리고 부자나 친구네 집으로 왔습니다. 담장네 식구들이 온 것을 보고 부자 친구는 아들아,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 위에 메어놓아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네,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생과 함께 사다리를 놓고 안 올라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송아지를 한 사람은 위에서 땡기고 목줄을 땡기고 한 사람은 밑에서 밀면서 사다리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 개 올렸을 때 아버지가 됐다, 그만해라, 송아지는 다시 외양간에 메어놓아라, 나중에 다시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예 아버지 하며 다시 송아지를 외양간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잘 되는 친구가 부인을 불러서 여보, 소금 한 가마니를 앞길 냇물 속에 2시간 정도 넣었다 꺼내오구려 하니까 부인은 예 알겠습니다 하며 머슴을 시켜 소금 한 가마니를 지고 냇가로 가기 위해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됐소, 다시 창고에 넣어두구려, 나중에 다시 이르겠소 하며 담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친구 식구들을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네. 아무리 어렵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리에 안 맞죠? 송아지를 지붕에다 매달아 놓거나 소금을 갖다 물속에다 집어넣는 것,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네 하니까 못 사는 친구의 식구들은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가화만사성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 잘되는 아들네 집안을 보고선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